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24만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과 거제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사연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녹록지 않는 일상에서 서로를 보듬고 이웃을 챙기며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국가철도공단이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노반 공사를 전 구간에 걸쳐 발주 완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1년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이 사업이 14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본격적인 시공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간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거제 시민의 노력과 정성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변강용 시장님과 소관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명감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거제와 가덕 신공항 간 연결 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거제 시민의 저력을 한 번 더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는 통영시민과 고성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는 캐나다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현지 언론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이어 10월 24일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하나오션을 방문하여 건조 중인 장보고 잠수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에 따라 잠수함 수주전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잠수함 건조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임을 확신하며 내년 상반기 북미 잠수함 시장을 이끌어 나갈 신호탄이 우리 거제의 하나오션에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번 회기는 새해를 준비하며 거제의 내일을 보다 단단하게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정 활동을 통해 쌓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산 하나하나에 담긴 지정 목표와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지역 경제 회복과 미래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022년 7월 시민의 축하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9대 거제시의회가 임기가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초 계획한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사무국장 송건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우위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6건,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의건 등 총 29건이 접수되어 그중 6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해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사항은 계적의원 16분 중 15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규칙 제37조 2에 따라 김선민 의원, 양태석 의원, 이미숙 의원, 김영구 의원, 박맹옥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신청에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김선민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근절 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강영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실태 및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정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 대수 50대 이상,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은 3% 이상, 10대 이상 부설 주차장도 3%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보행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선정, 규격 준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시청사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등을 직접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출입구와 지나치게 먼 위치에 설치된 사례, 1.2m 이상 확보해야 하는 유효 폭 미준수, 경사로 접근성 미흡 등 다수의 시설에서 법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거제시 청사 주차장의 경우 총 475면 중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6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청사는 필수
법정 설치 주차장 기준인 214면을 적용하면 의무 설치 면수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전체 주차면 규모와 시민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금보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많은 공공시설이 지어질 당시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정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현 보조운동장은 총 102면의 주차 면수 중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단 한 면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단순히 넓은 주차 공간이 아니라 휠체어와 보행 보조기 이용자에게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보장하는 필수적 권리 보장 시설입니다. 이에 저는 거제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거제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차면수 대비 설치 비율, 설치 위치의 적정성, 출입구 접근성 등을 종합 점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보완 증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설치 미충족 시설에 대한 필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점검도 중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설치 기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정 이행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만을 간신히 맞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수치 충족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이야말로 법의 취지와 목적까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이 우선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이 보건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거제시 시외버스 터미널 KTX 거제 역세권으로 이전을 제안하려 합니다. 늘 받들어야 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현 터미널은 1995년 지금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함께 운영해도 큰 불편이 없었지만 고현 등이 거제 중심 도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주변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은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대형버스와 일반 차량이 뒤섞이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체증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75건에서 33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터미널 근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9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현 주공 사거리 일대는 경상남도 내에서도 교통사고 다발공원으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이는 현재 위치에서 운영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터미널 이전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거제시는 2015년 용역을 통해 연초면 연사리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 차례 민간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대비 낮은 수익성과 입지의 제약, 즉 기존 구조만으로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계획을 반박하기보다 KTX 개통 이후 변화할 교통 환경을 반영해 시외버스 터미널의 역할과 최적지 위치를 다시 정립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사등면 KTX 거제역 일대는 거제의 새로운 관문으로서 교통, 상업, 관광 기능이 집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부산, 통영, 거제 전역을 잇는 접근성, 역세권 배후 개발의 확장성, 광역 환승체계 구축 가능성 등은 기존 연천문보다 시외버스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기에 훨씬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KTX 역사와 도보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터미널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자 지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역세권 내 터미널 구축은 도시의 효율성, 교통 편의, 사업성까지 모두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KTX 거제역은 기종점역으로 건설되며 예정이며 부산역, 포항역, 강릉역처럼 주요 기종점역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기종점역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집중되는 환승 거점으로 가능합니다. 거제시 KTX 개통이 본격화되면 외부 교통망은 자연스럽게 사등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외버스 터미널 역세권과 인접할 때 광역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는 크게 향상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등면 거제 역세권 대상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입지 타당성과 사업성 검토를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개통이라는 변화될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 고연 터미널 주변의 상습적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셋째, 역세권 중심의 복합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 구조를 재설계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시외버스 터미널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 개선과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KTX 거제 역세권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거제시가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강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 중심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의회는 오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동 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제를 위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도시가 전동 킥보드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의 무법자가 되어버린 킥보드 때문에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인도위의 시민 모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없이 도로를 질주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아찔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실제 통계가 그 심각성을 증명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며 2017년 117건에 불과했던 게
했던 개인행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 2023년 2,389건으로 무려 20배 폭증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며 전체 킥보드 무매너 사고의 약 70%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매너도 없는 학생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이태롭게 거리를 할부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널브러져 있거나 쓰레기 더미 사이에 방치된 킥보드는 우리 시의 미관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정도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범 운영 실시 설문조사에서 해당 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 무려 98.5%의 시민이 찬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시범구역 내 킥보드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유예 시간 없는 적시 견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무단 방치와 충돌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시민들은 안전해진 보행 환경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현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병강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검증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보훈의원은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돌 삼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해 주십시오. 유동 인구가 많은 고현 젊음의 거리, 장평 지역이나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우선 선정하여 킥보드 통행과 주차를 제한해야 합니다. 서울시처럼 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구역 진입 시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지오 펜싱 기술을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기기는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는 강력히 단속해야 됩니다. 둘째, 청소년 인정 시스템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매너로 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와 복지센터 등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나의 안전이 곧 타인의 안전임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셋째, 경찰 간의 협력을 통한 상시 단속 강화입니다. 거제 경찰서와 협력하여 심야 시간대의 음주운전이나 학교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모 및 착용 등 위법 행위를 수시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이 우리 거제시에서 우리 거제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 시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보행권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시민 98%가 찬성한 서울시의 사례처럼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과 과감한 결단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행부에 두 팔 걷어붙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동 2동 연초 장목 하청명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공공 캐릭터 몽구를 단순한 행정 홍보의 조연이 아니라 거제 관광 산업을 이끄는 주력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구는 거제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모두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제의 신비한 아기 몽돌의 의미로 완성도 높은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몽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혹 시청 현수막이나 행정문서 한 켠에 등장할 뿐 시민들조차 잘 모르고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만들 만한 상품이나 컨텐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몽구를 깨워 관광지, 특산품, 그리고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경제 플랫폼으로 키워야 합니다. 잘 설계된 캐릭터 IP, 지식재산권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영업사원이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도시 이미지와 상품, 그리고 경험을 생산하는 산업 인프라입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캐릭터 IP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구마모는 광범위한 라이센스 협업을 통해 연간 수조 원대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부산의 부기 역시 저작권 개방 정책을 통해 제과점 공방 등 소상공인의 상품화 참여를 이끌어내며 강력한 지역 브랜드로 구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에 제정된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를 통해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했고, 또한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제도들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수단, 몽구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몽구라는 구체적인 캐릭터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실제 매출과 일자리, 시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체계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몽구 캐릭터의 스토리텔링과 소통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캐릭터의 힘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몽구가 왜 거제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의 꿈과 모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등 깊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담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요 관광지에 몽구 하우스나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몽구의 세계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소상공인에게 몽구 IP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몽구 공식 파트너 가게 제도를 도입해 우리 지역의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이 자유롭고 부담 없이 몽구를 활용할 수 있게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구조, 이것이야말로 조례가 지향하는 거제 지역 활성화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실제로 사고 싶은 고부가가치의 몽구 굿즈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정글돔, 바람의 언덕 등 주요 관광지에는 여전히 일관된 캐릭터 기념품이 부족합니다. 지갑을 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소장하고 싶어하는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수 관광품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품질과 완성도를 높여 몽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전략은 스토리로 매력을 창출하고 IP 지식재산권을 개방으로 확산시키며 고급 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몽구 굿즈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우리 지역 상인들의 가게 곳곳에 몽구가 함께하며 매출이 오르는 활기찬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몽구 캐릭터 IP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몽구를 단순한 그림이 아닌 거제 경제를 살리는 살아있는 자본으로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틀에 갇히지 않고 관광과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공공 캐릭터 몽구를 관광 산업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활용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득과 관광 수입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캐릭터 정책들이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명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거제 상문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 상문중학교는 34학급 966명 정원 규모로 이제 개교를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하루 수백 명의 우리 아이들이 매일 걸어야 할 통학로 안전은 미흡하여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학부모님들과 통학 예정 구간을 걸으며 점검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더샵 디클리브 아파트 방향에서 학교로 통학 시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 위치가 통학 동선상 불편한 위치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 도로의 횡단보도는 두 곳으로 더샵 디클리브 정문앞과 포스코 1차 인근 교촌치킨 앞에 있습니다. 두 횡단보도의 간격이 대략 300m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사이에 위치한 디클리브 7동에서부터 13동 부근 학생들은 학교 통학 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이 길을 건널 때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교 후에는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횡단보도 설치 지점은 기존 두 횡단보도의 중간, 즉 학교로의 직선 통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 지점은 향후 공원 예정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공원 이용에 따른 보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원 조성 예정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그 주위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문중학교 개교에 앞서 통학 안전을 고려해 미리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거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거제교육지원청은 학교 진입 도로 내 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협조를 공식 요청하였고 우리 시는 개교 전까지 진입도로 공사와 안전시설 보안 통학로 정비를 완료하기로 공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거제경찰서 측에서는 개교 후 통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한 후에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안전시설은 학생이 많이 이용해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학교 신설 시 통학로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개교 준비 단계에서 안전보행 환경 조성까지 완료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거제 상문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두 곳의 횡단보도 중간 위치에 있는 더샵 디클리버 상가 앞에서 거제 상문중학교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개교 전에 우선적으로 설치 완료해 주십시오. 횡단보도 설치는 통학을 위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차량 속도가 빠르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무단 횡단 위험을 막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의 교통안전시설을 개교 전까지 완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주 작은 부분도 미루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거제 상문중학교 통학 환경 개선을 개교 전까지 반드시 그리고 책임 있게 완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 건을 선출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은 순서대로 김동수 의원, 안석봉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6년도 대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병강용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병원년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의 첫날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재원과 질책을 아끼지 않고 성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금자 장님과 15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제11대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어온 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 지역 곳곳을 직접 뛰며 민생 경제의 회복,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짓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시는 매서운 경제 한파에 민생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거제시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로 시정의 책임자가 바뀌었고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국정의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고 정부의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세계 조선 시장의 흐름 또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위치한 우리 시는 글로벌 조선 도시로서 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급변하는 국내 환경이 제시하는 기회를 거제의 성장 전략과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5국 3특 전략에 정합되는 시책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 시책이 국가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통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건의와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개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런 동남권 중심 거제를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시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함께 이는 동남권 중심 거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의 거제기업 혁신파크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 거제시는 IT, 디지털이라는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광역 교통망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20년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착공식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의 거제 개최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거제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거제 가덕 신공 연결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도 매진하여 U자형 강력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제11대 시장 임기 첫해 함께 이는 동남권 중심 거제라는 시정 비전 아래 5도의 목표 94개의 공약을 확정하고 공약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거제시 공직자들과 힘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민생회복, 조선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거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총력을 다했으며 3년간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제고연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선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개 사업 등 4개 사업에 244억 원을 투입하여 1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였습니다.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시 찾는 관광 거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아시안 국가정원 사업의 재추진을 민선 8기 제11대 시장 혁신 공약으로 선정하여 시민과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제시 관광 수용 태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소동 휴양 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제6호 사업에 선정되며 7,200억 규모의 체류형 숙박시설 건립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체험형 관광 레저 해양 레저 관광 시설인 파노라마형 스핑 스테이션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및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홍남 출소기념공원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 수정산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둔덕기성 사적 성격 이후 15년 만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거제 섬꽃축제와 옥포 대첩축제는 야간 개장, 신규 콘텐츠 도입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받는 시 대표 축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제 문화지엠의 개관으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문화도시로서 거제시의 일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거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과 장승포동 다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공약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부권 복지관 조성과 노인회관 건립 사업이 추진 일정에 맞게 원만히 진행되는 등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를 위해 경로당 부식비 지원 및 행복식탁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결식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노인의 사회활동 기회 제공 및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4,38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거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가칭 고인 1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학생 배치 계획 수립 등 교육청의 향후 절차 진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안전 담당 부서를 시민안전과와 재난대응과로 이원화하여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고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1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중곡지구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 등
2026년 재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1,026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와 함께 460억 규모의 수양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수양동과 중공동 일대 침수 피해를 해결할 권원적인 해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력 넘치는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어촌 재생정책 흐름 속에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에 학동, 이수도, 산전, 예구, 여차, 성포, 광리, 장목, 중림 등에 이어 2026년에는 국농항과 황포항이 최종 선정되어 어업과 관광의 조화, 마을 공동체 기능 강화 등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컬푸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거제로컬 누리센터 고현점을 개점, 하반기에는 아주점을 임시 개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정대에 기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 여러분, 녹록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026년에는 거제의 하늘과 바다 육지를 연결할 가덕신공항, 남부 내륙철도 및 거제 가덕신공항 연결철도, 거제 통영고속도로 건설 등 대행국책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거제시가 동남권 중심도시를 뚝 서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선산업 제도약과 민생경제 회복을 실현하고 다채로운 매력의 관광거제, 삶과 쉼이 있는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거제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업 제도약과 민생경제 회복이 지역사회의 행복이 되는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조선산업의 회복이 민생경제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미 간세협상 타결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전설업 인력 수요가 늘고 수주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조선 경기는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민들은 조선 경기의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이 동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대 조선소의 내국인 중심의 인력 구조 전환, 청년 고용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외국인 커터제 축소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양대 조선소에서 지역 인재 및 내국인 채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산, 학, 간을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채용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을 지속 제한하겠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의 장기 재직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근로 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적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를 담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제안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거제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해 5년간 총 1,500여 원의 기금을 공동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며 내국인 채용 인센티브 제공, 조선산업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의 상생 모델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조선산업과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필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원하청 노동자 간 차별 처우 금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조선산업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담은 조선산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조선업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 등 5개 사업에 17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민선 8기 제11대 시장 1호 공약 사업이자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정 지원의 효과가 지역 경기 회복에 빠르게 스며들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거제 고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40억 원 규모의 거제 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 다채로운 매력으로 다시 차고 싶은 관광 문화도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한아시안 국가정은 조성 재추진을 위해 거제시 산림청, 경상남도와 함께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최적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지심도 산마루
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을 통해 지심도는 역사,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남북권 대표 관광섬으로 재탄생할 것이며 여기에 대통령의 쉼터 저도 1박 3식 이수도, 노을이 물드는 가조도, 산달도, 실흥섬, 황덕도, 화도 등 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은 거제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끌어갈 북남철수 기념공원은 내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남해안 관광벨트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노자산 선셋 브리지 조성 사업은 내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기업 혁신파크, 소동 휴양 콘도미니엄, 해금강 휴양시설 및 장승포 유원지 조성 등 민간 투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 개발, 온라인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 국내의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등 관광 마케팅 사업 또한 빈틈없이 추진하여 명품 관광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경남 도립미술관 남부 전시관 조성 사업을 2027년 개관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제64회 거제 옥포 대첩 축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도 잊지 않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자 능포동과 동부면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제18회 전국 해양 스포츠 재정 개최를 통해 해양 레저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해양 레저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소유 없는 촘촘한 복지로 더 따뜻한 든든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서부근 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및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동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던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을 중학생에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단계별 무상보육비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시 정착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를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거제 미래조선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고등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시간 조정, 정차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거제행 통합돌봄을 시행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노인회관 신축을 진행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075명 정원된 5,46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경로당 332개소에 부식비 및 양국비를 확대 지원하고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 확대로 어르신들의 결식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 확대를 위하여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백내장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고령 친화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의 독서 문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넷째, 삶과 실미 있는 살기 좋은 거제,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녹지 공간과 체험 공간이 어우러진 독봉산 고현천 거제 랜드마크 시민 대공원을 조성하여 삶 속에 쉼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옥포 조각공원을 가정과 직장, 노동과 여가가 함께하고 역사와 산업이 융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더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고현천댐 건설,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지속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고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범죄 예방 환경
설계 확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거제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축제, 옥외 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시기 선제적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으로 인재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보급을 위해 오비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정진을 위해 농업인 수당을 인상하고 어촌 어항 재생사업, 어촌 신활력 정진사업,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의 지속 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 다시 찾는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심지 주차공간 조성 및 생활권 보행 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그가 되게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고속국도 성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출퇴근 시간 그가 되게 통행료 지원 정책은 단기간 임시적 조치일 뿐이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가 되게의 고속국도 성격이 필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그가 대로의 고속국도 성격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 통영고속도로 건설, 국도 5호선 건설, 국도 14호선 건설, 국지도 58호선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간선 도로망 확충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권 보행 환경 종합 정비 사업,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편의 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타워 3개소에 2시간 무료 주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중국 주차 타워 조성 사업을 사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 참여와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소통 플랫폼의 활성화, 찾아가는 현장 행정,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거제시의 미래를 스케치해 나가고 공직사회 청년 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거제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입니다.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정대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인정받는 거제시 행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거제시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만든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535억 원이 늘어난 1조 3,382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544억 원이 증가한 1조 2,009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9억이 감소한 1,27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의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일반 회계 기준 7.4% 정액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기에 불효불급한 예산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대폭 삭감하였고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절감된 재원 328억 원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사업 추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제11대 거제시장으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43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66개 세부 사업에 1,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시장의 공약은 시민과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한 매니페스토 실천에 거제시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차가운 겨울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4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긴급 생계자금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친환경 선박 첨단 기술 개발 지원과 방산 MRO 지원 체계 구축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거제사랑 상품권 2,04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소유 없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4,0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652억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733억 원을 편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아 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과 보육 지원에 1,0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 행석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 일자리,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 노인 의료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과 목숨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체 재난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68억 정액한 6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인근 산청에서 산사태와 산불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난을 대처할 방법은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 준비와 예방뿐입니다. 산사태 지역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재해 우려 지역 예방공사,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5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등 내년도 준공하는 사업의 마무리 예산을 반영하였고 옥포대첩 첫 성전길 조성 사업 등 내년도 착공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남권 중심 명품 관광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40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문동 등 도심지 도로를 확충하고 둔덕 4등 간 도로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신금자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뜻을 모아주신 거제시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동주 공제의 말처럼 민생경제 회복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설기를 모아주신다면 머지않아 경제회복이라는 희망의 빛이 우리를 비춰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꾸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뛰는 지역경제, 도약하는 조선산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앞서가는 미래 성장을 위한 꿈을 24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25년도 제4회 부가경정 세입 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민기식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모두가 쉼없이 노력해온 2025년이 끝나갑니다. 함께 힘써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며 남은 기간 시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회에서도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신속히 반영하여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 세입을 반영하고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산액을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4,405억 8천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35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21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71억 원 등 6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87억 8,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7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2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안입니다. 규모는 1조 3,187억 8,900만 원이며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 61억 6,500만 원, 세수입 19억 3,200만 원, 보조금 61억 4,400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88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69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 134억 3,4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입니다. 규모는 68억 2,800만 원이며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11억 9,1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 12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입니다. 규모는 1,149억 6,300만 원이며 세입 내역으로 세수입 29억 4,500만 원, 보조금 74억 8,500만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9,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02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 재무활동 6억 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집행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여유재원 125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재정 불확실성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우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수는 9명이므로 하며 위원장에는 이미숙 위원, 부위원장에는 이태열 위원, 위원으로는 안석봉 위원, 조대용 위원, 덕명희 위원, 김동수 위원, 태양희 위원, 한은진 위원, 김두호 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 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4호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색에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낙동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가 거제시의 연안, 의장 관광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대형이 사후 수거에 치우쳐 지역 부담이 과도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낙동강 수계 지자체가 국가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안 이유는 전문 낭독할 결의안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서명부와 수신처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거제는 바다의 품에서 산업이 자라고 자연의 품격 위에 관광이 피어나는 도시이다. 그러나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매년 낙동강 하구뚝 20개만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상류에서 떠내려온 총목류, 생활 폐기물, 플라스틱 등 막대한 양의 부유 쓰레기가 우리 시 연안과 의장,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덮치고 있다. 의장과 양식장을 덮치며 어구를 파손하고 조업을 방해하여 지역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포구시에는 한 번에 수백 톤의 쓰레기가 몰려와 어업을 포기할 지경이라는 어민들의 절규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해수욕장 경관 훼손에 따른 방문객 58% 감소와 이로 인한 숙박 취소, 여행 일정 단축으로 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는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하류와 하구 일대는 담수, 기수, 해수 전 구간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 해양 생태계는 물론 결국 우리의 식탁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 대응은 쓰레기가 연안에 도달한 뒤에야 치우는 사수습에 머물러 있다. 상류, 중류에서 발생하는 육상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저감 대책과 낙동강 하구의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한 상시 차단 시설, 수거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2월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낙동강역 실무 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현장 단위 근역별 공조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여름 기준 경남 지역으로 유입된 낙동강 해양 쓰레기는 약 5,500톤으로 추정되며 거제 해수욕장과 관광지 일대 정화를 위해 인력, 장비를 투입해서 1,795톤을 수거, 처리하는 등 예산을 지속 투입하고 있음에도 유입량 증가로 지자체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낙동강 해양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민원이나 계절적 현상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환경재난, 생태위기 사안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하천하구관리부처는 국가종합대책을 즉각 수립 시행하라. 낙동강 수계의 쓰레기 발생원 관리, 하구의 단계적 차단망 설치 등 장기 모니터링을 하나의 국가 책임 체제로 통합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국가 강력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와 경남 연안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상설화하라. 낙동강 근역 실무협의회를 상시 협의체로 격상하고 역할 분담표 공동 대응 매뉴얼 방류 시기 협력을
조속히 확정하고 하구 차단망, 부임망, 집중 수거 거점을 조기에 구축하라. 하나, 해양 쓰레기 사전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라. 해양 쓰레기의 사후 수습이 아닌 낙동강 상류, 주류의 강하천 유역 초목류, 쓰레기 유입 차단, 정화선 확보, 폐허구, 폐수출품, 관리 강화 등 수거 운반 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적을 공개하여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전환하라. 하나, 피해에 대한 공식 조사와 보상 기준을 확정하라. 업, 양식, 관광 분야의 직접 간접 피해를 국가가 주도해 조사하고 보상 지원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해양 쓰레기 배출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 업, 해양 레저, 낚시 활동 후 해수, 분리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 교육을 확대하여 해양 쓰레기 저감 캠페인 홍보를 상시하라. 2025년 12월 1일 영상남도 거제시의회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동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관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호곤입니다. 거제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환경 변화 등 행정수요와 지역 여건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따른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과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4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 여건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25년 현재 23만 1,300여 명으로 작년보다 1,6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6.6%로 고령 사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지원, 외국인 행정, 청년 일자리, 고령복지 등 인구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광역 교통망 개통에 따른 도시 생활기반 확충, 탄소 중립, 재난 대응 등 전문 행정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데이터 행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인력 운영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복지 안전 등 시민 안전,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신규 사업과 미래 산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인력 체계 운영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적정 규모로 확충하고 면동 주민센터는 민원, 복지, 현장 지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신산업과 미래성장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기획, 전략, 데이터 중심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정원 관리를 통해 인건비를 효율화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현재 1294명인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지역 현안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 2030년까지 1354명을 정원으로 하는 인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배부에 드린 중기 기본 인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정원 1294명의 당초 예상 기준으로 인건비는 1,422억 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 인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6년 어부사랑방, 파크골프장, 송포 커뮤니티센터, 몽돌 웰리스센터 등의 시설 관리를 위해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내실 있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2025년 거제시 각동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과 제9항 2025년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두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2025년 거제시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2025년 거제시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각종위원회 수, 회의 운영 실적 등의 기본 현황과 위원회 정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25년 10월 말 기준 각종 위원회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전년 대비 1개가 증가한 146개입니다.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상 72개, 조례 규칙상 62개, 나머지 지침 규정상 12개이며 상설 여부별로는 상설이 103개, 비상설이 43개입니다. 상설위원회 위원은 1,416명으로 비상설화 등으로 전년 대비 6명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당영직은 380명, 위촉직은 1,036명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 남성은 681명, 여성은 355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4.3%입니다.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은 전년 대비 83회가 증가한 513회로 대면 299회, 서면 214회이며 위원회 개최 관련 예산 집행액은 1억 4,723만 7천 원입니다. 회의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정비 근거 다음 페이지 추진 대상 및 방향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초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 10월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비 추진 결과입니다.
2025년 정비 대상 48건 중 5개 위원회를 부침 자료와 같이 통폐합 1건, 존속기간 만료 1건, 비상설화 3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43건은 상위 법령의 강행 규정에 따라 비상설화 등이 어렵거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부서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정비 기준에 맞춰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결을 받은 업무 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추진 사항 등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우리시가 체결한 협약은 25건으로 의회 의결 대상은 없으며 위원 간담회 보고 20건, 법령 조례에 따라 보고 제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을 받은 협약 현황입니다. 올해 의회 의결을 받은 협약은 없으며 협약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결을 받은 협약은 추진 사항 등을 매년 보고토로 규정되어 있어 전년도 의결을 받은 2건에 대한 현황이며 54페이지부터는 이에 대한 협약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기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협약별 올해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하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3월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하장시설 공동사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비 납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24년 공동사용 기간에 대한 분배 비율에 따른 운영비 6,411만 8,510원을 올 3월 20일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제시와 통영시 간의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하장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용에 대한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활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물 변제 토지 면적을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 절차 이행 및 주민수건사업비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산이 완료되면 대물 변제를 이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규 의원. 예, 앞에 그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다른 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전망 관련해서 지방채를 지금 적정 규모의 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채 발행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 중으로 신규 발행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제시는 지방채를 매년 줄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신규 발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산부세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현재 채무 비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은 그 저희들이 2026년부터 5개년간을 갖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2026년에는 지방채 발행은 현재 알고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매년 지금 지방채를 줄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신규 발행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지금 발행을 검토한다고 했지 실제로 발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신규 발행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신규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발행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우리 인력지원 산출 명세서에 보건복지 관련해서 복지 총괄 다른 인력들은 이제 적정하게 수요가 지금 매년 적정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26년도에 갑자기 13명이 갑자기 늡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인력은 통합 돌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은 인력입니다. 13명이 지금 승인을 받은 인력이고 실제로 요구한 인력은 저희들이 18명을 요구했는데 13명이 지금 승인을 받은 인력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임금비 산정 수요조사와 저희들이 총액임금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승인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뒤에 이제 첨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 진행 예, 발언 예. 있습니다. 서양 의원님. 의장님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미 지나간 보고 안건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이 보고되어지고 그 안건이 해당할 때 질문을 해야지. 소급해서 질문하면 이미 앞에 추경 설명한 거 나중에 보고 이거 궁금하다 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항 2025년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 현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임이사 옥경도입니다. 평소 어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신금자 회장님과 여러 인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5년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경영 목표, 경영 실적의 평가 결과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내역을 100만 원 단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재무상태표입니다. 2024년도 기준 자산 총계는 608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7,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단기 순이익과 대행사업 이월 예산 등 유동자산 21억 6,100만 원 및 자산 취득과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비유동자산 44억 1,8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94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 증가했으며 주요 사유로는 금융부채가 11억 5천만 원이 감소하고 비금융부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선수인도료가 34억 1,200만 원 증가했으며 개발대행 이월 예산에 따른 예수금 등 30억 2,4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본 총계는 513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단기 순이익에 따른 결손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활동과 영업외 활동 관련 공사의 총수익은 377억 1,5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66억 2,300만 원으로 단기 순이익 10억 9,200만 원 성과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사유로는 매출액 증가와
보험 수익 발생에 따른 영업의 수익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경영 목표입니다. 경영 목표는 개량할 수 있는 수익과 시설관리 실적을 중점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목표의 경우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유로시설 및 사업으로 연간 수입 목표는 전년도 수입 실적의 110% 기준에서 적이 조정하였으며 2025년 총괄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15% 증가한 15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대행 사업, 도로 수용 소유적 공원이 해당되며 2025년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10% 증가한 27억 4,500만 원입니다. 대행 사업의 경우 거제시로부터 숙탁 중인 20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실적 대비 116%가 증가된 130억 6,900만 원을 목표로 하며 2025년 신규 수탁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설별 수입 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 관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 목표의 경우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모든 시설 및 사업으로 관리 실적 기준은 이용인원, 차량 대수, 공항 기수, 처리 톤수, 봉투 판매 수 등 사업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연간 관리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11% 증가한 1,24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경우 도로 수용소 유적공원 이용 인원이며 2025년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10% 증가된 27만 1천이 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경우 주차장은 차량 대수, 추모의 집은 공항기수, 환경시설은 처리톤수, 종량제 봉투 사업은 판매수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거제시로부터 수탁 중인 24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실적 대비 111%가 증가된 1,214만 2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신규 수탁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설별 관리 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경영 실적의 평가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는 전년도 추진 사업 실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측정하여 우수한 점에 인센티브를, 미흡한 점에 개선책을 수립하여 지방공기업의 전사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8월경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5년 경영평가 개요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2024년도 실적에 대해 행안부 주관 168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았으며 등급은 가부터 마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 83.63점으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1월, 2025년 또 경영목표 결과를 내부 성과에 반영하며 2026년 2월까지 2025년 3년도 결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실적에 대한 2026년 경영평가 결과는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예.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영 결과가 지금 다 등급으로 점수가 83.63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계속 나 등급으로 우수 등급을 받다가 지금 이제 다 등급이 나왔습니다. 나 등급 그전에도 2022년까지 받았고. 예, 그전에도 나나나 지금 다다다 받은 걸로 예, 지금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 원인이 뭡니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주로 그 평가 유행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군공사공단이 통합해서 받다가 시군공사와 시군공단으로 분리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 그
자체 사업이 조금 부실한 저희 공사로서는 상당히 평가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평가 등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노레일 하재 사고라든지 경영평가 부진 등이 아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할 적에 좀 더 교육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이 사실 다른 그 수도권 공사들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자체 그 개발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점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가 방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해서 나아등까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화재 사고 등 관련해서 안전 위기 관리 체계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영 여건과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뭐 거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 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8일과 12월 19일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까지 본회를 후회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본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거제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인과 친구 38년 전 공동 구매하여 현재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57회에 본 안건에 있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지만 도의적으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하겠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